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오늘 기사들이 이제 떴죠. 예. 박순혁 작가하고 선대인 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을 당했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고 핸드폰이고 뭐 이게 PC고 이런 게 이제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이제 수거가 됐습니다. 본인 이제 박순혁 작가께서는 이제 뭐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소명이 된 걸로 조선일보 신문에서 이제 나왔고 뭐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어떤 신문이 다 내용 비슷합니다. 짤막하게 읽었습니다. 길게 읽지는 않았는데 이게 주요 내용은 이제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7억 5천만 원을 부당이득을 챙겼다 정보를 박순혁 작가를 통해서 얻어서 뭐 금양이라고 이제 박순혁 작가께서 이제 원래 있었던 회사죠. 거기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뭐 일단 뭐 즐거운 정보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창 이제 뭐 금융개혁당에 창당을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내년 총선을 목표로 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어떤 의견 수렴도 하고 또 많은 인재들을 좀 모집해야 되는 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새드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박순혁 작가께서 좀 약간 좀 이제 영민하게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표지에도 이제 정치가 박순혁이라고 좀 썼습니다.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인이 있고 정치가가 있죠. 예, 정치인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politician. 그러니까 정치꾼이라는 뜻으로 이제 보통 politician이라고 그러고 정치가란 말이 요즘 잘 안 쓰는데 워낙 정치인들을 이제 좀 폄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성문종합영어 이런 거 보면은 정치인은 politician, 정치꾼 그리고 정치가는 statesman 해서 statesman이라는 좋은 이제 영어 단어가 있더라고요. 정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정치가는 참 좋은 의미죠. 뭔가 이렇게 대중들의 어떤 뭐랄까요, 좀 의논을 풀어주고 원한을 풀어준다. 또는 뭐 힘든 부분을 대변해주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독립전쟁 때 워싱턴 장군이라든지 뭐 초대 대통령이지만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결연이 일어나서 귀찮음을 뚫고 일어나서 대의를 어떤 반영해주는 정말 이렇게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정치가라고 합니다. 정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박순혁 작가께서 이제 사실 뭐 2차 전지도 그렇지만 이제 금융 개혁이란 기치를 이끌고 어떻게 보면 중도층 그리고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좀 힘들어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뭔가 정계에 뛰어들겠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어쨌든 대의가 크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거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은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란자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의인이죠, 의인. 그래서 그런 어떤 미국 독립에 이제 염원했던 사람들이 워싱턴 장군이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치가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박순혁 작가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또는 금융개혁을 원하는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정치가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정치가 박순혁에게는 뭐 이번 일은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금융권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했었고 금융권이라는 것은 뭐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이든 간에요. 그러니까 윤리 교육을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다른 직업들은 그렇게 크게 뭐 직업적인 어떤 윤리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강조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그 윤리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금전 간의 거래라든지 어떤 고객의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또 그 교육도 받고 또 본인이 또 스스로가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뭐랄까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나 이제 박순혁 작가처럼
뭔가 이게 불의를 보고 내가 이러면 이런 것은 못 참겠다. 응? 뭐 예를 들면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 금융 카르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지적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본인이 어떤 자기 스스로의 주변을 챙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예,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그 기사를 봐도 박순혁 작가께서 뭐 정보를 일부러 줘서 그거를 이제 박순혁 작가께서 뭐 예를 들면 이익을 취하면은 박순혁 작가님은 큰 죄를 진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손대인 소장이 7억 5천만 원을 이라는 어떤 돈을 이익을 취해서 그걸 본인은 이제 내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걸 가질 수 없으니 뭐 손대인 소장한테 줘서 손대인 소장이 그걸 일부의 돈을 박순혁 작가한테 줬다 그러면은 그건 여지없이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박순혁 작가께서는 지금 뭐 어떤 이익을 취한 게 없어요. 본인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뭐 그런 이익을 취한 게 있으시다고 하거나 뭐 계좌 추적을 하든 뭐든 해서 이제 나오면은 그걸 뭐 본인이 당연히 왜 그걸 모르는 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니까 뭐 금융권에서 애널리스트를 뭐 그렇게 오래 하시고 또는 뭐 CFO나든지 뭐 이런 어떤 것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런 것이 이제 큰 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또 믿고 계시겠지만 박순혁 작가 특히 정치가 박순혁 정치가라는 것은 그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아까도 정치가라고 했지만 그 영국에서는 뭐라고 뜻이 있냐면 자영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영농.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중도층은 자영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는 대지주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중도층은 자영농.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큰 땅을 부쳐먹진 않지만 내가 스스로 내 경제는 내가 책임진다. 응? 그리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뭐 씨 뿌려서 내가 작물을 걷어들이는 것도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한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빛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도층이고 그 스테이트먼트라는 뜻이 원래 정치가라는 뜻 이전에 영국에서는 이제 그 자영농이라는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그런 어떤 자영농이란 그 의미, 그 중도라는 의미,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폴리티션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누구의 이익을 내가 딱 편취를 해서 또는 어떤 세력에서 내가 세력 간의 어떤 그런 사이에서 내가 뭐든가 뭘 좀 이용해야 되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폴리티션이라고 하고 스테이트먼트는 말 그대로 내가 뿌려서 내가 먹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뭐든 이익을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노력을 해서 내가 공 들인 만큼 내가 이익을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트먼트라는 거죠. 자영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치가 박순혁은,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 박순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어떤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만약에 문제 어떤 소명할 게 있었으면 깨끗하게 소명을 하시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지금 뭐 비대위원장 및 이전 전 법무부 장관도 얼마나 법률적인 부분 특히 그 뭐 고발 사주니 뭐니 이런 것들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뚫고 이겨내서 지금 뭐 권좌에 올랐고 또 한 분은 이제 좀 법무부 장관에다가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야. 뭐 좀 어떻게 보면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순혁 작가께서도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딱 한번 털어서 딱 한번 조사했는데 없더라. 그러면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사실은 좀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박순혁 작가께서 이제 자기 유튜브로 유명하고 또 본인이 저렇게 남을 저렇게 또는 금융 카르텔이나 또는 어떤 것들을 이제 비판하려고 하면 자기는 깨끗할까? 본인 주변은 깨끗하겠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지지자는 아니더라도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한번 털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전화위복으로 이번에 압수수색을 사실 저는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박순혁 작가께서는 솔직히 속으로 웃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 웃고 계실 나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깨끗하게 소명하고 하늘이 날 돕는구나. 하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내가 금융감독원한테 전화해서 나 좀 이렇게 좀 계좌 추적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 왠지 뭐가 있는 사람 같지. 근데
알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딱 털어주면, 깨끗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주변도 깨끗하게 이제 저기 소명이 되고 또 주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상처 나면 이렇게 막 이게 상처가 확 불로 지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입병 나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지지는 약 있잖아. 뭐 알부치인가?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무슨 약 같지도 않고 뭐 약을 먹어서 이게 상처가 치료돼야 되는데 그 알부치라는 것은 입에 병이 나면 이거 확 그냥 지져버려가지고 그걸 그냥 어떻게 뭐 그냥 상처 자체를 아예 그냥 다 병균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알부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러니까 박순혁 작가께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박순혁 작가를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뭐 안지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그것도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방송 보면서 그리고 또 방송에서 그분이 갖고 있는 뭐 6가지 장점 등등 해서 이제 보면서 또 이렇게 재미있다 이러면서 봤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사람 보는 눈이 뭐 모르겠어요. 뭐 아직 제가 뭐 50대 초반이지만 그래도 저 정도의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저 정도의 어떤 뭔가 커리어를 가지고 그리고 뭔가 저렇게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주변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또 그분이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미소 솔직히 얘기하면 그 얼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뭐 범죄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그걸 있었다고 하면 그건 뭐 달게 벌을 받아야 되겠죠. 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든지 뭐 외모 가지고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말 가지고. 그건 뭐 누구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불안해하거나 혹시나 박수현 작가께서 이번 기회에 뭐 이렇게 낙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제 빅팬, 어쩌면 큰 빅팬 우리 팬이라고 했죠. 아주 극렬 팬. 근데 뭐 저는 극렬 팬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좀 진지한 팬, 좀 오랫동안 좀 보면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좋다, 매력 있다 이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건 부분은 저는 걱정은 안 되는데 이제 주변 정리를 하실 때 지금까지 좀 친하셨던 분들, 그 이제 뭐 박승현 작가 주변에 이제 뭐 금양도 있고 뭐 유튜브 하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처음에 유튜브 하시면 좀 같이 어울리면서 술도 한잔하고 얘기도 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이참에 이제 옥석을 좀 가리셔가지고 옥석을 좀 가리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주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가 박순혁입니다. 예, 정치가 박순혁. 말하자면 이제 1,700만이든 뭐 1,500만이든 1,450만이든 잘 되길 바라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분들이 이 정도 사건에서 만약에 박순혁이 이렇게 덕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예, 이 정도 좀 길게 오래 앞으로 한 15년, 20년 정도 아무리 뭐 30년은 더 좋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한 획을 긋고 뭔가 좀 어떻게 보면 큰 나무가 아니라 숲을 만들어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이 정도 어떤 정도의 압수수색에서 뭐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단죄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하고 좀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깨끗하게 소명하시면 되고 또 그렇게 나올 것도 없고 또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도 박순혁 작가께서 뭐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대인 소장께서 이제 7억 5천 이익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걸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선대인 소장께서 깨끗하게 소명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장도에 지금 가고 있는 장도를 가려고 하고 있는 박순혁 작가의 앞길에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게 이제 깨끗하게 소명이 되고, 그러니까 있는 죄를 없게 해달라는 건 아니죠. 있는 거는 반드시 이제 단죄를 받아야 되고, 있는 죄는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되고, 또 없는 죄는 또 만들어져서도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난 정권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나 뭐 한동훈 장관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들 뭐 그것도 막 걸어놓고 싶어가지고도 못 걸어놓잖아요. 왜? 없는 죄를 만들지 못해요, 요즘 세상은. 뭔가 있으니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실수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없는 죄를 만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뭐 이번에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뭐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구속이 됐으면 빌고 기원하고 그래도 뭐 없는 죄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제 구속의 사유가 없다. 죄는 이제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뭐 구속의 사유가 없다 이런 부분도 뭐 어쨌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고 지금 뭐 송영길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구속이 되셨다고 하면 그것도 또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판사나 이런 어떤 판사의 판결 그리고 어떤 사법기관의 어떤 판결 그리고 이런 뭐 감독기관 은행 금융감독 이런 판결이라든지 이런 판단은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무정부 상태에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는 상당히 무서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뽑은 정치적 대표라든지 또는 정부 기관 이런 분들의 어떤 뭐 표결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표결이라든지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그리고 행정부의 그 행정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면 또 거기 관련된 법적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뭐 이거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고 그거 다 날조다, 뭐 그거 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중도를 대변하는 어떤 정치가 박순혁한테는 사실은 그 자체가 모순인 거지. 이번에 깔끔하게 살고 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전화해보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우리 지지자분들도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느끼는 지금 상황의 어떤 판단입니다.